반갑습니다. 청소년 심리 및 상담 2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1주차는 OT 활동으로 자기소개나 이 수업에 대한 기대, 각오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1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도덕성 발달 순으로 배울 건데요. 신체적 발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 그리고 두 번째 신체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인지적 발달로서는 비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도덕성 발달, 도덕성의 개념과 도덕성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발달에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청소년은 사춘기가 되면서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생식 기능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도기적인 단계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나 인지, 정서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급격한 발달을 경험합니다. 청소년 상담에서도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발달 과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와 깊이 있는 그 관련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우선 신체, 인지, 도덕적 발달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도에서는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청소년기의 발달을 대표할 정도로 다른 발달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는 특성이 보이는데요. 청소년기를 성적 성숙도에 따라서 생식 가능한 기능이 갖게 되는 시작인 사춘기, 그리고 신체 성장이 가속화되는 성장 급등기라는 표현은 그만큼 청소년기에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선 우리 청소년기에는 신장이나 체중이 증가하면서 10대 초기에 시작되어서 14세에서 18세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일찍 성숙해지죠. 청소년 초기의 속도에는 신장이나 체중 모두 여자 청소년이 우세합니다. 남녀 청소년 모두 신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팔, 다리나 신장에 비해서 크게 길이가 길어지고 일시적으로 신체 비율이 불균형해집니다.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데 남자 청소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인해서 엄경과 고환이 발달하고 자위나 몽정을 통한 첫 사정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어깨가 벌어지면서 그리고 체모도 나고 근육이 생기고 후두가 확장됨에 따라서 성대가 두꺼워져서 목소리가 낮아지는 변성기가 시작되죠. 피지선의 분비가 증가하고 청소년에서는
소년에서 남성으로 성숙하게 되고 여자 청소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에스트라디올은 가슴과 자궁, 골반을 발달시켜서 출산이 가능한 여성으로 신체적인 성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남자 청소년은 신장과 체중이 성장하고 여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성의 청소년은 어깨가 넓어지는 반면 여성은 골반이 넓어지고, 그리고 신체 내부 기관인 소화기관이나 폐, 심장들이 발달하고요. 신체 내부 기관인 이것도 똑같이 여성과 남성 같이 청소년은 발달합니다. 그리고 업모의 생성, 그 다음에 음경의 발달, 여성은 가슴의 발달이 일어나겠죠. 제모의 생성, 겨드랑이나 수염, 채모의 생성 겨드랑이,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사정을 경험하면 여자 청소년은 초경과 배란이 일어난다고 표에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성장은 자신을 좀 더 성인의 근접한 존재로 느끼게 하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성별과 성숙의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대체로 조숙은 또래 청소년들보다 더 크고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하고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매우 유리하고 학교 내에서도 리더로 뽑히기도 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숙은 덜 매력적이고 인기도 덜하고 침착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더욱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한편 조숙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체중과 신장이 크고 신체적으로는 아직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서구의 미적인 기준에서는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숙을 경험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외관상 어린애처럼 보여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어서 스스로 불쾌하지만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신체적인 성숙이 덜 됐다는 이유로 조숙한 친구들에 비해 비난을 덜 받는 점도 있죠. 성별에 관계없이 조숙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남녀 청소년 모두 술, 담배, 가출 등에 있어서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빠른 성경험을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서 두드러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상적인 체형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고 본인의 체형에 불만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건강 역시 본인들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니까 다이어트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신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영양 공급을 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불임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생리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별의 조숙과 만숙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마른 체형을 선호하니까 다이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미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성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많이 하죠. 근데 어릴 때 수술을 하면 피부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어떤 성형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발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이들의 내면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이나 성적 성숙에 따라서 변화를 제시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고민은 청소년기의 신체 변화가 준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그리고 신체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나 즉 조숙과 만숙에 따라서 그 나름의 고민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기대에 따른 혼란인데,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사회적으로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체 발달 수준은 좀 더 성숙한 행동이나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은 청소년이 미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 따른 사회적 불안인데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보통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수록 자신의 외모에 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성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성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나타나는 갈등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에 더욱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가업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각 단계에서 발달 가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발달 가업은 한 개인이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술이나 지식, 기능, 태도 등이고,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헤비거스트는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본인의 신체 조건을 인정하고 각자 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발달은 동성,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인 자립 기능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직업에 대한 준비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에 맞추어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이라고 헤비거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에릭슨은 인간이 각 발달 단계에서 이룩해야만 할 심리 사회적 위기, 즉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노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긴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의 발달도 생략되거나 소홀히 다뤄질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는 위기는 정체감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역할 혼미에 빠지느냐 하는 것인데, 청소년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 발달은 정체감 혼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시기보다도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비단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에부터 부분적으로 그리고 동일시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청소년기는 아동기 때와 달리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고 이때 결정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인 심리적 유예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아동기 때와는 달리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사고 과정에서 대한 사고 기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연역적 사고를 기능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비아제는 인지발달 단계 중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청소년들이 이에 속하는데 상위 수준의 사고 발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보면 질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비아제입니다.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운동기라고 해서 0세에서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라고 하죠. 보통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입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죠. 물건을, 사물을. 이때 영화 주변이나 환경에 대한 추론이나 지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감각운동기는. 그래서 주로 감각이나 반사 반응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죠. 전조작기 단계는요, 2세에서 7세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표상에 의해서 사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념의 조작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단계를 전조작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있다 없다 엄마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고하지 못하는 아직 단계죠. 그래서 없어지면 울고 나타나면 다시 안도하는 그런 전조작기 단계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도식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판단, 그 다음에 모랄론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고는 그도 감각에 의해서 생기지는 건데요. 느낌으로 한다는 것이 직관적 사고인데, 모랄론적 사고는 모든 물건에 모든 사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랄론적 사고입니다. 유아의 생명에 대한 개념의 발달 과정인데 보통 우리가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데 모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모랄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아는 자동차나 자전거, 해, 달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생명체, 어떤 사람, 본인과 같은 동일한 인간이라고, 이게 동일한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돌멩이나 구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단계로서 7세에서 12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제시되거나 아이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대상에 대해 조작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탈중심화 능력이 발달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대상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아동은 이러한 단계를 자동차, 자전거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나 달은 살아있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이 시기에 단순한 움직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즉 바람이나 구름, 비 등을 조절해주는 것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 아직은 인식하죠.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나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설을 연역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2세 이후로 일어나는 거죠. 아동은 비로소 식물과 동물만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믿게 되니까 비아제는 이 단계를 우리가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나 체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고 추상적 사고도 가능해지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서까지 지적 능력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명명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추상적 사고나 사고 과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에는 불가능한 민주주의, 평화, 종교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을 보이고 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은. 그리고 사고 과정에 대한 메타인지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고 과정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사고할 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생각은 다를 것이야. 나는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몰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죠. 상상 속의 청중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개인적 우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것은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의 사고는 그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청소년의 사고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다. 즉, 아동은 앞으로 자신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청소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가설 연역적 사고의 발달이 일어나는데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 가능한 것 외에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무엇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 결과를 예상하고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공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영향은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검증해 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 간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것을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상황이 질민하면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걸 해결하게 되고,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 한 가지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동은 절대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반면에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진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부모의 의견이나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면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사고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모든 세상 사회에 무관심해지거나 해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 발달 과정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비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